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동입니다. 밤사이에 시장을 마치고 다시 개운하게 개장했었던 뉴욕 시장이 소폭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또 열렸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 탓에 저만 기대했나요? 좀 하락한 게 좀 아쉬운데요. 왜 하락했나 봤더니 유가, 그동안 계속해서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 연중 최고치다, 최고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최근에 드렸는데 다시금 좀 강한 유가의 급등 그리고 국채금리의 상승, 다양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장은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일부 종목을 제외한 전체적인 섹터가 좀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다라는 게 어제 밤사이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내용들 정리해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구간에서 AI가 판단하는 9월 시장은 어떨까요? 역사적으로 S&P 500 기준으로 9월이 가장 좀 부진한 달로 속하는데 9월에 대한 어제도 저희가 심층 인터뷰에서도 이야기 나눴고 낙관적인 전망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설은 끊임없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합니다. 과연 AI는 우리의 심리적인 것을 배제하고 9월 시장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홍콩 연결해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세계 최대 산유국들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러시아가 연말까지 하루 130만 배럴 통합 자발적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러한 좀 부담감에 3대 지수, 4대 지수까지 포함하면 모두 하락을 보였고요. 러셀 2000 지수는 그 전주 주말에는 홀로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 바로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2% 넘게 하락했고요. 다우지수가 0.56% 하락, S&P 500도 0.4%대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또 상승 전환의 시도를 막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괜찮았고요. 또 테슬라의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0.08% 소폭 하락하면서 14,020포인트 선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요. 밤사이에서 발표된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연장 조치, 유가 급등이 부담이었는데 WTI 기준으로 배럴당 1% 넘는 상승 보이면서 87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86달러 선을 넘어서는 모습이었는데요. 국영 사우디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원유 감산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하루 100만 배럴 자발적 감산에 돌입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러한 자발적 감산 기한을 매달 연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우디 통신은 이번 감산 연장이 계속해서 검토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자발적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했는데요. 알렉산드로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석유 시장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부터 내년 말까지 원유 수출량을 50만 배럴 줄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산에 대한 소식이 전달되면서 국제유가가 브렌트도 그렇고요. WTI도 그렇고 모두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87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하면서 지난해 11월 15일 이후로 최고치를 돌파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브렌트도 11월 브렌트 선물 가격 기준으로 장중 90달러를 웃돌면서 91.15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상황 가운데서 국채금리가 다시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국채금리가 전거래에 대비해서 9bp 넘게 상승하면서 4.2를 다시금 재돌파하는 움직임도 보였고요. 2년물 같은 경우에도 8.8 BP가 장중에 또 상승 흐름 보이면서 5%에 거의 근접하면서 4.9를 넘어섰고 30년물도 4.38 거의 4.4를
다가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 위험자산 회피에 안전자산을 좀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달러의 강세가 다시 나타나면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4.82를 기록했고 전거래 대비 0.5% 오른 거고 지난 3월 이후에 다시금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좀 부담스러운 두 가지 여건 속에서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긍정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동안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았는데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 중에 한 분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다소 좀 완화적인 메시지를 CNBC 방송을 통해서 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나 봤더니 지난주 우리는 엄청나게 좋은 경제 지표들을 봤다. 고용을 특히나 이야기하는 거 있죠. 만약 이것이 이어질 경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경제 지표를 기다려 볼 수 있다. 지금 최근에 페드와치에 따르면 9월의 금리 동결 확률이 굉장히 90%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11월 동결 확률도 지금 6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스테이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있었는데 9월, 11월 이렇게 되면 금리를 두 차례 연속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업종별 움직임을 보면요. 국제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정유주 쪽에 있어서의 초록불은 당연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맵을 보도록 하죠. 엑스모빌의 주가는 0.01% 소폭 올랐고요. 쉐브론의 주가는 1.3% 상승을 보였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2.4%대 올랐는데요. 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유주가 강세를 보인데 반면에 다른 섹터들은 좀 대부분 좀 빨갛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있는 헬스케어 쪽에 살짝 초록불 들어오는 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있어서의 상승 1.49% 나타났는데요.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서피스 브랜드 신제품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으면서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전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이번에 그 MS가 이벤트에서 공개될 내용들이 전문가급 고성능 노트북 서피스 랩톱 스튜디오 2 그리고 휴대성을 강조한 다용도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기반의 뭔가 서피스 고 4 이런 것들이 주요 라인업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제품 그 폴더블 폰 관련해서 시제품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도 전달이 되고 있고요. 오라클, 그 바로 옆에 있는 오라클도 2.5% 강세를 보였는데 바클레이스에서 오라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클라우드 사업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전달이 됐고요. 또 다른 섹터 움직임을 보면은 테슬라를 봐야겠죠. 전기차 기업들 좀 엇갈린 가운데 테슬라가 밤사이 4.6% 좀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선방하면서 256달러 선까지 올랐는데요. 그 배경은 공격적인 가격 인하가 중국 시장에서 통했습니다. 판매가 급증을 했는데 8월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한 자동차 대수가 84,159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9.3% 증가를 한 거고요. 가격 인하 정책이 지속됐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량이 늘 수 있었다라는 것이 상승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별적인 또 다른 빅테크 종목들 흐름 보면은 애플 강보합권 그리고 구글은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요. 아마존도 0.6% 하락한 가운데 반도체주들은 약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엔비디아 강보합권 또 AMD나 퀄컴은 각각 1%대 올랐고요. 이따 다른 종목들은 좀 상승의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 업종은 전반적으로 좀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개별적인 종목 몇 가지 보자면 에어비앤비 어제 저희가 이제 S&P 500에 편입된다라는 소식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목들 이양윤 위원님과 함께 소개해 드렸는데 이 소식과 함께 주가가 7%대 상승을 했습니다. 대규모 인덱스 펀드에 의해서 널리 추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S&P 500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수급에 대한 유입에 기대감이 있는데요. 근데 반면에 최근에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뉴욕시에서 좀 굉장한 제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에어비앤비가
저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나의 집을 빌려준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앞으로 그냥 집을 빌려줄 수 없고 그 소유주 그러니까 뭐 내가 그 월세를 얻었으면 그 월세를 살고 있는 본인이 직접 상주를 해야 에어비앤비에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관련한 내용을 좀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렌트비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이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집을 뭐 한 300만 원에 빌린다. 그러면은 에어비앤비를 뭐 하루에 뭐 2, 300달러에 돌리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집값에 그 렌트비의 상승을 좀 부추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에어비앤비가 과연 이것 때문에 좀 위축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살짝 있어서 이 추이는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도 S&P 500에 편입 될 거라는 소식 가운데 3% 올랐습니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도 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컨텐츠주 전해드렸을 때 종목이 좀 안 좋았는데요. 오늘 반등을 했는데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0.69% 상승 그리고 넷플릭스의 주가도 2%대 오른 가운데 디즈니의 주가는 0.5%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쭉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은 뭐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서 우리 전기차 테슬라 주주분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과연 AI는 지금 9월 시장을 어떻게 또 예측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홍콩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샴푸로와 함께하는 상쾌한 아침. 3프로 TV와 함께 하시면 샴푸로로 머리 감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가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김프로님의 리치골드 샴푸가 참 잘 어울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창에 샴푸로 검색하시면 또 구입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이게 한정판이라고 해요. 한정판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콩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 함께합니다. 법인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AI는 과연 9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가 오늘 주제고 최선호 종목까지 오늘은 또 가지고 네, 오셨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월가에서는 2023년 말의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AI의 의견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AI 이력만 보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음. 판단하는지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뭐 CNBC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정리한 자료인데 보면 지금 현재 사실 9월 1일이 4,515였고 오늘 이제 새벽장 마감한 이유가 4,500이 살짝 아래로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지금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 투자은행들이 예상하는 수치가 4,500대에 좀 많이 몰려 있기는 해요. 음.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도이치뱅크도 그렇고 시티은행 같은 경우가 4,600, 크레딧 스위스 아직 이름은 남아 있으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한 4,700, 오펜하이머가 가장 이제 불리시하게 보는 게 4,900 이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폭이 제일 이제 그 낙관적으로 보는 은행들 기준으로 남아 있고 사실 이거보다 음. 낮게 보는 데들도 많아요. UBS, 모건스탠리처럼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데들은 연말에 한 4천선이 안 될 거다라고 지금 네. 보고 있어서 뭐 지금 사실 굉장히 두 가지 캠프로 좀 나뉘어 있는 상태이다라는 음.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서 하나로 뭔가 통일된 의견은 현재 월가에서도 없는 것 같다라는 정도가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인간 지표 말고 AI, 감정을 배제한 정말 데이터로만 보는 AI는 어떻게 보는지 일단은 AI 모델이 8월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판단을 한다고요? 네, 저희가 AI 모델이 뭐 주간 모델도 있고 월간 모델도 있는데 먼저 네. 주간 모델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아마 차트에 보이실 것 같긴 한데 8월 조정은 현재 마무리되었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차트 보시는 게 검은색 선이 S&P 500 이제 주가 흐름을 연초 이후로 이제 나타낸 부분이고 아래쪽에 회색 바 차트가 저희 모델에서 나온 주간 단위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현금 비중을 올려야 되는지,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신호거든요. 근데 지금 8월 기준으로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보시면
8월 이후로 지금 조금씩 시장이 하락하면서 올라가다가 네. 가장 최근에 지금 뚝 떨어졌어요. 음. 떨어졌고 지금 차트에 추가 못했지만 이번 주 들어가지고는 아예 0까지 내려왔습니다. 위험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위험이 100% 없다라고 음. 하기는 좀 그렇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시장이 급락할 위험을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계속 뭐 빠짐없이 상승한다 이건 아니겠지만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위험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뭔가 급격히 하락할 위험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냥 정반대로 그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좀 가져도 된다라고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지금 시점부터 뭐 5%, 10%가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오른다라기보다는 보통 하락이 지금 8월에 하락 구간에 5% 정도 하락했거든요. 음. 5% 하락하고 나면 보통 상승 구간은 일반적으로 3배에서 4배 시간이 정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 이제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지금 제가 세 번째 장에 월간 모델을 지금 들고 왔는데 뭐 국내 뭐 생명사에 지금 납품되는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월간 모델은 조금 더 공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음. 지금 4월 이후로 보면 주식시장에 100%다 투자해라. 결국 사실 대세적으로 보면 4월 이후 계속 올라왔던 건 맞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현재 시장에서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AI가 보고 있는 그 국면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어떤 데이터들을 보고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요거는 뭐 음. 저희 모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몇 가지 이제 지금 아래쪽에 영어로 돼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10가지 변수의 중요도, 그러니까 AI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음. 보면은 첫 번째가 고용 지표고요. 두 번째가 CPI, 세 번째가 S&P 500의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는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음. 연준 의장도 심지어 굉장히 좋은 경제 지표가 나왔다. 특히 고용 네. 관련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AI 모델도 현재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음. 두 번째는 CPI 같은 경우 역시도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 같은 경우도 현재 시점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일어날 것이냐,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도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S&P 500의 변동성. 이거는 뭐 6개월 변동성으로 했지만 많이 보시는 빅스로 환산하면 빅스 같은 경우도 지금 13, 14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음. 1년 내내 최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마음은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네. 시장에서 나온 데이터만 보면 지금 나쁜 데이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 제가 준비한 좀 전에 10가지 변수 중요도 나온 차트 보시면 지금 개별 변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1.5%, 뭐 1% 내외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국면들은 음. 특정 변수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져요. 음.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좀 적어져요. 근데 네. 시장이 안 좋아지는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AI 모델들이 판단할 때 특정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엄청 많이 주기 시작하거든요. 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상당 부분 뭐 여러 가지 패턴 이런 거 봤을 때 시장의 급락 위험은 좀 작고 어떻게 보면 좀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아주 희망적인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AI는 어떤 종목을 최선호로 꼽고 있을지 궁금해요. 우선은 AI 모델이 성과가 나느냐라는 부분에서 음. 제가 차트를 그냥 하나 보여드렸고요. 네. 실제 S&P 500이나 나머지 것보다 이제 성과가 더 잘 나고 있어서 네. 저희 모델 중에 현재 지금 성과가 제일 좋은 모델 기준으로 지금 들고 왔고요. 음. 지금 9월에 최선호 종목들을 한 10개 정도를 지금 꼽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9월 달에 포트폴리오 중에 제일 선호하는 10가지를 꼽았고 요걸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본다라고 하면
9월의 포트폴리오는 이제 AI가 뽑은 9월의 포트폴리오는 인공지능 주식에 대한 선호를 조금 더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지난달 같은 경우는 사실 요 모델 같은 경우는 기술주랑 소비재가 이제 한 반반씩 섞였었거든요. 네. 이번에 사실 신규로 들어온 종목들 보면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 좀 전에 음. 말씀하셨던 오라클 네.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로 굉장히 한 7% 가까이 편입이 됐고요. 음. 그리고 뭐 엑소 엔터프라이즈는 이거는 뭐 IT 종목은 아니지만 새로 또 들어온 게 이제 브로드콤 같은 종목들이 신규로 편입이 되면서 지난달보다는 조금은 더 AI 관련 기술주들에 대한 선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는 이번 달에도 여전히 탑픽입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별로 봤을 때는 우리가 관심 많이 가져 할 만한 종목들이 지금 AI 선호 종목에도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데 종목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아니, 제가 괜찮아요. 어떤 말씀 너무 또 많이 말씀드릴까요? 이야기해도 그래도 네. 어떤 걸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아, 네. 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아, 최근에 오라클 얘기도 조금 이따 다시 또 드리긴 하겠지만, 네. 오라클이 사실 AI 관련 종목이라고 보기 좀 힘들었거든요. 음. 왜냐면 오라클 같은 경우는 기업의 데이터 관리하는 IT 업체예요. 음. 전통적인. 근데 이게 클라우드 사업까지 진출을 하면서 AI 기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음.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왜 클라우드랑 AI랑 연결이 되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 이게 제가 그냥 체감하고 있는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이제 AI 업체들은 모델을 만들면 하드웨어로 그걸 가속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하드웨어가 대란이죠. 중국하고 미국 간의 갈등 때문에 중국에서는 뭐 몇 조 원어치의 이제 엔비디아의 칩셋을 먼저 수입하기도 했고 자체 수입이 안 되니까 지금 그 중동을 통해서 수입하려고 하다가 지금 또 미국이 추가 제재에 들어가고 있고 결국 이 얘기들이 보면 지금 AI 칩셋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는 증거가 됩니다. 음. 그래서 그게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같은 경우는 실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1년 내 거의 최저 수준의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네. 밸류에이션을 보면 P가 32배까지 내려왔고 음. 사실 1년 안에 제일 높았을 때가 70배가 넘었거든요. 퍼가. 근데 퍼가 지금 절반 이하인 32배까지 내려왔다. 음. S&P 500이 한 23배 정도 돼요, 지금. 그걸 감안해 본다면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비싸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역설적으로 1년 내 제일 저렴합니다, 엔비디아는. 어.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만 보면. 그쵸. 그리고 1년뿐만 아니라 2017년 이후로 보더라도 음. 지금 밸류에이션 레벨에서 보면 거의 한 하위 10% 정도 수준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평균 밸류에이션과 비교를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탄탄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자산 가격의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비트코인이 사실 요즘 좀 들썩들썩하죠. 음. SEC에서 승인을 해주느냐, 승인해주지 않느냐. 네. SEC에서는 사실 지금 승인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음. 미국 법원에서는 이거는 뭐 근거가 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시간의 문제지 SEC에서 승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블랙락 세계 최대 ETF 운용사 블랙락을 비롯해서 음. 굉장히 많은 ETF 운용사 미국에선 지금 비트코인 현물 비트코인 신청을 했는데 그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추정상으로는 40조 이상의 자금이 들어갈 거란 얘기들이 ETF 업계에서는 있거든요. 음.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할 거고 사실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야 AI 종목이지 작년 재작년으로 보면 비트코인 종목이었어요. 음. 이게 지금 AI가 이제 한번 확실히 이제 밀어붙이는 그 사이클을 오래 탔고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이제 SEC 승인, ETF 승인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오라클을 보겠습니다. 오라클이 또 밤사이도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내용도 궁금한데요. 오라클은 어떤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될까요?
오라클은 음. 최근 들어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거는 바클레이즈에서 이제 네. 그 목표가를 상승시켰다고 했는데 음. 최근엔 사실 UBS에서도 목표가를 상승을 시켰어요. 음. 여기서도 이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인공지능이 새로운 고객들을 끌어들인다.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가 강화가 되는 게 결국 AI 업체들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하드웨어 칩셋이 필요해요. 인공지능 업체들이. 음. 저희 같은 회사들도 그렇고 나머지 다 마찬가지인데 칩셋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칩셋을 사려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돼요. 음. 3개월 혹은 6개월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중고 시장에서 바로 사지 않으면. 네. 그럴 때 대안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클라우드 업체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가진 하드웨어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런 AI 칩셋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업체들에서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픽 카드 다 마찬가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나 아니면 지금 오라클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쪽 하드웨어를 빌리게 되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걸 부동산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장사가 잘 돼서 음. 뭔가 매장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건물을 당장 짓기에는 시간이 2년 정도 걸리는 거죠. 6개월, 1년씩 걸리는 거죠. 음. 그러니 이미 클라우드 업체는 커다란 빌딩 소유주거든요. 이미 다 완전히 다 세팅된 그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가서 그 공간만 빌리는 거예요. 음. 필요한 공간. 근데 그게 지금 AI 칩셋으로 보더라도 똑같은 비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클라우드 업체에서는 이미 하드웨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강력하게 발생할 음. 거다라고 지금 UBS, 바클레이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강자가 결국 클라우드로 진입을 하면서 음. 이제 재평가받는 이제 그런 시점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어지는 기업은 엑손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인데 저희 사실 월모부를 통해서 이 기업을 한 번도 소개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떤 네. 기업일까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아, 정말요? 처음 봤고 네. 처음 봤고요. 어. 이게 경찰용 보안용품 판매 기업이에요. 음.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은 경찰들이 이제 하는 테이저건 네. 이제 그리고 또 뭐 바디캠 음. 왜냐면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뭔가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 다 촬영해야 되니까 음. 그 두 가지 것들을 위주로 다양한 이제 보안용품을 판매하는 업체거든요. 음. 근데 이게 보면은 치안 불안에 대응하는 주식이에요. 사실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미국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음,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 관련해서 이런 보안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재밌는 게 지금 차트에 제가 준비한 게 그 지난 1년 동안, 지난 1년이 아니라 지금 그 보라색 차트는 매출 증가, 네. 절대 규모의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의 증가율이거든요. 음. 이거 보면은 2012년 이후로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연평균 매출이 30%씩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오. 그리고 제가 다른 채널로 확인해 봤을 때는 2019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실적이 애널리스트의 기대치를 하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AI 업체랑은 전혀 이제 칼라가 다른 네. 이제 기업이긴 하지만 음. 이제 한 방향으로만 포트폴리오를 짜실 수는 없잖아요. 음. 다른 쪽으로 좀 분산해 보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안 불안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음.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음.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엑선 엔터프라이즈 처음 저희가 이제 접해보는 기업인데 경찰용 보안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어지는 기업은 브로드컴 볼까요? 브로드컴은 많이 다루셨었죠? 브로드컴은 아니면 다뤘다기보다는 그냥 올랐다 정도 언급을 했지 이 올랐다? 기업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 기업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한국에서도 서학개미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설명하기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가 조금 고민인데 네. 제일 유명한 거는 통신용 칩셋 관련해서 가장 유명해요. 음. 그래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통신 칩셋들 그리고 뭐 와이파이 이런 쪽에서 가장 이제 강점을 가진 기업이고 음.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로
주가로는 글로벌 3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도 사실 뭐 워낙 크기도 하고요. 근데 UBS 쪽에서도 최근 이 브로드컴에 대한 이제 그 목표가를 지금 올렸어요. 올려서 지금 $925까지 올렸는데 논의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역시 AI 군비 경쟁의 승자다. 결국 기업들이 AI 랠리에 지금 참가하고 있을 때 거기에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가 지금 브로드컴에 나오고 있고 사실 지난 10월 저점 이후로 주가가 100% 가까이 올랐어요. 이미 올랐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게 지금 그 정리했던 것 중에 두 번째 보시면 맞춤형 반도체라고 ASIC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ASIC라고도 부르는데 요 맞춤형 반도체 부분의 강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도체는 그 범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 노트북을 사면 게임도 할 수 있고, 줌도 할 수 있고, 뭐 오피스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업무들을 할 수가 있는데 범용이다 보니 사실 속도가 느려요. 다양한 것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자유도를 줬기 때문에. 맞춤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자유도는 좀 줄였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특정 분야에 대한 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아예 칩셋 안에 명령어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칩셋 안에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데는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맞춤형 반도체가 최근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게 AI 업체들로부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AI 업체는 사실 다양한 이제 프로세스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계속 연산하고 학습하고 추론하고 요 과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브로드컴이 충분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뭐 글로벌 IB로부터 재조명을 받고 있고 뭐 그런 이유일 수도 있지만 저희 그 AI 모델 안에서도 지금 신규 편입됐던 이런 전력이 생겨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기업 4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 저희가 뭐 사실 AI 관련해서 AI가 출연한 기업을 한꺼번에 묶은 뭐 ETF들도 다양하게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AI가 왜 선택했을까 하면서 한 번씩 새로운 기업들은 좀 스터디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종목 오늘 하나 또 이야기를 해본 것 같아서 엑손 엔터프라이즈 또 이 종목의 추이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심층 인터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 법인장, 오희석 법인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